안녕하세요. 탑팀지안과 박정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장장 11곳의 병원을 다녀온 아주 창백하고 지치고 아픈 표정의 여자 환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환자분은 여기저기 병원, 아까 11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과, 외과, 산부인과, 통증학과 등등 정형외과 다 다녀왔지만 점점점 여기저기 아플 수는 없다 하면서 섬유유연증 증후군이다. 또 약만 늘어나가지고 약을 주먹만큼 먹을 수 있던 그런 환자였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이제 너무 딱하기도 하고 저도 참 이런 환자들 진료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데요. 굉장히 젊었어요. 20대 초반이었고 이런저런 얘기를 쭉 듣는 와중에 일반적인 것과 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초기 위암이 있어가지고 위절제술을 시행한 지 한 몇 년 됐다고 해요. 그때부터 좀 치료에 실마리가 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섬유근통 증후군은 이제 다발성 압통 지점이 있고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과 관련적 통증이 더 주 증상이고 예민한 것들이 주 증상인데 비해서 이분은 피로한 것이 더 큰 문제였고 그리고 전신 근육이 좀 약해져 있는 위압감을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체중도 진짜 너무 감소되어 있었고 만성적으로 두통이 있었고 그리고 통증과 이런 나른함으로 인해서 우울감도 굉장히 심했죠. 물론 이런 증상도 섬유근통 증후군하고 있을 수 있었는데 또 다른 것이 굉장히 피부도 그렇고 창백해 보였어요. 그래서 결막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제 결막을 안 해도 눈 결막을 들여다봤더니 전형적인 빈혈 증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위절제술 한 이야기가 생각나서 위절제술로 인해서 결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습니다. 보통 비타민, 아연, 철분 여러 가지 있거든요. 칼슘. 그래서 그 검사를 좀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병원에서 피 검사를 좀 많이 해봤다고 해요. 그래서 이상이 없었냐고 그랬더니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도 일반 검사가 아닌 조금 정확한 인자 검사들을 조금 더 해보자고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검사를 해서 다음번에 봤더니 결과적으로 비타민 B12라는 비타민 B12번 비타민 결핍 소견이 있었고요. 이거는 그 위절제술 후에 아주 자주 오는 아주 전형적인 결핍 인자입니다. 그리고 철 또한 결핍되어 있어서 빈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즉 혈액을 만들어내기 위한 적혈구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철하고 비타민 B12가 결핍되어서 아주 전형적인 빈혈 소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 결과를 주고 가서 그 절제술 한 병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수술 후에 관리를 하고 상담을 해야 될지 한번 문의를 좀 해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이런 거 발견해줘서 고맙다고, 다른 병원에서는 못 찾았는데 그 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면담 결과는 더 처참했는데요. 그 수술한 의사한테 가서 사실 이런 부분을 저기 다른 병원에서 찾아서 이렇게 왔다고 했더니 지금 그 환자 그 이야기를 수용하기는커녕 암으로 죽어갈 사람을 자기가 수술을 해놨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나를 나무라는 것이냐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환자는 제가 성격을 알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오히려 화를 환자분한테 내고 환자를 내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에는요 이런 내용이 의사 시험에도 국시에도 정말 자주 나올 만큼 아주 흔한 부작용이고 누구나 의사라면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런 환자의 수술에 피할 수 없는 부작용도 아마 이미 설명을 하셨을 거고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것도 수술한 의사로서 관리해주는 것이 의사의 의무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내과 의사도 아닌데 비타민제, 철분제 이게 먹어도 흡수가 안 되잖아요. 이번에 위를 절제해서 그래서 이제 혈중으로 이제 정맥 주사로 단기간에 올리기 위해서 혈중 농도를 올려주는 정맥 주사를 통해서 치료를 해드렸고요. 실제로 증상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위절제술 혹은 위를 소장하고 바로 연결해버리는 이런 우회술, 바이패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수술 후에 자주 결핍되는 인자들이 철분, 사이아민, 바이타민 B12, 아연, 엽산, 구리, 칼슘, 비타민 A, D, K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핍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비타민과 관련된 미네랄들이 결핍되면서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은 증상이 전체적으로 특히 피로감이나 그런 것들, 빈혈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어요. 그래서 전신적인
그런 통증이나 증상은 많이 호전되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관절 통증이 좀 많이 심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사진을 봤더니 다발성 관절 통증이 있어서 혹시 류마티스 계열의 그런 자가면역 질환이 있을 수 있을까 싶어서 유전자 검사를 시행했고, 강직성 척추 관절염, 보통 천장골하고 척추에 주로 된 관절염 오는, 하지만 전신적으로 어디든 전신의 관절의 염증이나 관절이 아닌 부위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자가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과 결을 같이 하는 이런 질환이 확진이 되어서 이런 게 나왔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본인이 대학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고 그러시라고 해서 보내드렸는데, 거기서도 맞다라고 이제 HLA-B27이라는 유전자 검사상에서 정확하게 이제 다시 재확인이 되셨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그 자가면역 질환을 다스리는 약을 먹고 그러고 있는데, 여전히 전신 위압감과 그리고 그동안 류마티스는 아니지만 강직성 척추관절염으로 해서 관절의 인대가 좀 손상당하고 불안정성한 상태여서 이런 인대를 재생하는 치료, 운동 치료를 통해서 많이 증상을 회복하고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자기 삶을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상태가 되어서 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추적 관찰하고 있는 환자의 얘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의 이제 마무리는요, 다발성 통증 환자들이 이제 환자한테 오면 의사는 굉장히 좀 경청을 해야 돼요. 막 이 환자는 이럴 것이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치료를 해보고 이제 진료를 해보면 모든 환우를 치료할 수 있는 단서는 의사의 판단보다는 환우와의 인터뷰 중에 그 병력 청취에 환우가 하는 말 가운데 모든 핵심과 힌트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의사들이 하루에도 이제 너무 많은 환자들 보면서 지치고 또 시달려고 하지만, 그래도 의사로서 고통받는 환주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의 자세를 잃지 않고 좀 더 경청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환자와 의사가 서로 신뢰하고 그랬을 때, 환자가 좋아졌을 때, 회복되었을 때, 또 감사하다고 말했을 때 정말 돈하고 바꿀 수 없는 그런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탑텐제아락은 이와 같이 많은 분들의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더 귀 기울이자 노력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고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탑텐제아락과 박정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